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 만에 이 수치를 보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앞자리가 드디어 6으로 바뀌었죠. 물론 중립구간 안에서 살짝 위로 올라온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60이라는 수치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조금 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앞자리 5를 넘어서 가운데를 넘어서 탐욕 쪽으로 더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투자자들이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서도 조금 더 활기를 찾아서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을 때를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직까지는 전쟁과 관련해서 조금 이어지는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심을 하기보다는 이거를 조금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들은 어떤 게 있을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보시다시피 60 가리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이만큼이나 높다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알트의 시즌을 바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완연한 알트 시즌이 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0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 방송에서 한번 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에 내려와 주기를 이제는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50대 후반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힘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단의 알트들이 가주는 그런 순서가 나타나기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앞자리를 6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에 내림세가 언제쯤 나타나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봐야겠죠. ETF 통해서 자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죠. 자금매치 7거래일 연속으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순유입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단연 지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하루 사이에만 6억 달러 넘게 기관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들어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약간씩 조금 내림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순유출로 돌아서지는 않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현지 시간 22일 기준이죠. 집계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700만 달러의 기관에 자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더리움을 통해서도 200만 달러의 기관의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다.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 ETF의 플로우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연속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순유입세가 이렇게나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조금 힘을 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순유출로 돌아서는 순간 약간 분위기가 변화될 수도 있다는 점,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죠. 그 폭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데에서 불안감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거래일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지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기관의 자금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가격적인 흐름은 어떨지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약간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78K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자리에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은 78K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도 0.6% 정도 하락하면서 2,353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2,400달러를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힘이 부족한 모습이죠. 이더리움의 관점에서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XRP도 0.4%, 솔라나도 0.47%, 1시간 전 대비해서는 약간씩 밀리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 정도의 1시간 전 하락폭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상방으로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 가지시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전문가님의 견해는 어떨지 지금부터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현재 이란과 미국의 휴전 연장 소식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지금 주요 저항선이 79.5K의 저항을 맞고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가 조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최근 급등락한 코인 3가지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오늘의 코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휴전 연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이 급하게 조금 반등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타이밍 좋게 앞자리를 8까지 바꿨다면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강력한 저항선에 부딪히고 내려오면서 더 불안해진 시점입니다. 여기에서 그렇다면 뚫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밑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건지 약간 고민이 깊어지죠. 전문가님의 눈을 빌려서 시장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부터 조금 나눠봐야겠죠. 일단은 휴전이 조금 연장이 되기는 했는데 뭐 무기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했더라고요. 조금 긍정적인 뉴스를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휴전 연장을 선언하면서 애초에 이제 그 전부터 이런 뭔가 우리가 휴전 연장이나 혹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종전 소식이 나온다고 한들 이 강력한 호재로는 작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선반영이 될 만큼 됐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근 한 7일 동안 계속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상승만 한 맞아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시장만 보면은 이미 약간 종전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79 그리고 80K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하락이 맞고요.
조금 마음이 조금 철렁하네요. 왜냐면은 전문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여태까지 또 잘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락으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조금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우리가 이란과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시면 휴전 연장을 선언한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휴전 연장 시한이 언제까지라고 구체적으로 뭔가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이란의 핵심 인프라를 뭔가 연쇄 타격하기에는 이제 위험 부담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느낌이 조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뭔가 이제는 노이즈에 좀 흔들리기보다는 정말 조금 차트대로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대해서 약간 맷집,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적으로 조금 접근하자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 요새는 뭐 계속해서 뭐 호르무즈 봉쇄 그리고 다시 개방, 봉쇄 개방, 봉쇄 개방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시장은 그거에 따라 반응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시적으로는 반응해도 결국에는 차트대로 다시 어차피 오를 거였으면 다시 반등을 해주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내릴 거였으면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내려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이즈에 너무 집착을 하기보다는 그냥 장세에 따라서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태까지 전쟁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여태까지의 또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 기술적으로 잘 그냥 흘러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냥 괜히 명분 삼아서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 전쟁이 과연 언제쯤 끝날 것이냐 일단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그런데 길면 길어질수록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좋을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 발을 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맞습니다. 미국도 뭐 어차피 전쟁 오래 해서 좋을 것도 없고 그쵸. 계속 발 빼려고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이란, 미국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추세가 하락장인데 네. 저는 하락장 속에서의 반등 추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승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의 반등장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을 상승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한 60%에서 80% 가까이 맞아요. 늘어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우리가 뭐 75K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정말 80K를 돌파하면 상승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에 다시 64K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또다시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조금 조심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앞자리를 진짜 팔로 바꾼다. 그럴 때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아니에요? 너무 단호하신데요? 저도 뭐 80 한 2K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누구나 보고 있는 79K까지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었죠. 근데 79.2K가 저항이었는데 또 원하는 자리 안 주기 위해 79.5K까지 상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80K에서 만약에 저항을 정말 원한다. 다시 재상승을 한다면 네. 82, 3K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물론 이제 제가 무조건 맞다. 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도 유동적으로 대응을 할 거지만 83K를 강력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하락을 볼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약간 조금 심장이 철렁하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일단 반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마저도 지금은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초입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님은 아직까지는 하락 기조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라볼 만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조금 힘을 실어줄 만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본인의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내려가고 있거든요.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무언가에 조금 액션은 취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이제 자기가 이제 좀 급하니까 네, 많이 급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뭔가 지금 지지도가 상당히 조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가 상승 압박이 좀 커지는 그렇죠.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자기가 이제 뭐 출구를 조금 마련할 사람이거든요. 특히나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전쟁을 빨리 끝낼 겁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이란이 휴전을 받아들이고 대형 변수가 없다면은 장기 휴전 가능성도 조금 열어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변동성을 줄여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고요. 러우 전쟁처럼 오히려 장기화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일단 맷집이나 내성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좀 다행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비너 씨, 이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됐는데 여기 안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 말이 조금 많아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매파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떤 부분은 우리 쪽에 조금 호의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전문가님 어디에 조금 무게를 두실까요? 일단은 케빈 씨가 했던 발언들이 약간 뭔가 친트럼프적인 발언들을 좀 저는 조금 했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인하 안 하면 실망할 거야. 약간 뭐 애도 아니고 뭐 하고 그런 소리를 나 삐질 거야. 약간 이런 것처럼요. 그럴 거야. 약간 이렇게 하는데 네. 이제 케빈 씨가 약간 뭐 아버지처럼 네. 다독여줬죠.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요구 발언을 할 수도 있다.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해줘서 정도 이제 우리가 너무 매파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네. 이 케빈 씨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연준은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승 초입을 생각을 한다면 모든 경제 상황이 뒷받쳐줬을 때 상승 초입으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물론 차트적인 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모든 지금 전쟁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휴전을 한 것뿐이고 근데 이 상황에서 계속 상승을 한다? 저는 뭔가 좀 꼬롬하다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추격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네. 정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눌림목에서 네. 진입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장에 지금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져봐야겠죠. 전쟁 중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라도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전문가님은 여기에 우리가 조금 조심하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한 발짝 떨어져서 신중하게 봐야 할 때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혼자서 시장을 자꾸 들여다보면 튀어오르는 코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바심이 또 생기고는 하죠. 여러분의 멘탈까지 전문가님이 다 잡아주고 있으시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나갈 예정이니까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 방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케어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와 관련된 얘기들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동안에는 조금 우리 시장에 작게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게 있을지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경제 지표들이 발표돼도 굉장히 미미하게 지나가는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목요일, 금요일 남았잖아요. 이 이틀 동안 어떤 것들이 발표될까요? 저도 뭐 억지로 짜내서 뭐 이제 코너 속의 코너처럼 네. 가지고 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만든 김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목요일 10시 45분 시간도 애매하죠. 자,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미국 전체 GDP의 약 70%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매우 조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하면은 뭐 모든 직업이 거의 서비스업이죠. 그쵸. 그래서 이 서비스업이라서 조금 중요하다 정도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PMI가 높으면 아무래도 경기 과열이 좀 우려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PMI가 낮으면 경기 둔화 신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좀 주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잖아요. 네. 나스닥 같은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은 맞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조금 얘가 뭐 쓸모없는 거긴 하지만 오늘 조금 주요한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럴 때 약간 명분 삼아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말은 그렇지만 실제로 뭐 별 움직임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도 서비스업 PMI 항상 우리가 주시하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이 미국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발표가 된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조 구매자, 구매 관리자 지수도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얘도 오늘 10시 45분에 같이 발표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조 PMI가 높으면 경기 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일 수가 있겠죠. 네. 반대로 PMI가 낮으면 둔화 신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지표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조금 별로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또 주요하게 나름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런 것들이 발표하는구나, 그럼 조금 관망을 해야겠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요즘에는 미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또 명분 삼아 움직일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이 시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45분이니까요. 이때 만약에 약간의 변동성이 생긴다면 경제 지표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경제 지표 2가지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 안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섹터,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지시겠죠. 오늘도 섹터 하나 같이 한번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밈코인 같이 한번 보자라고 하시네요. 요즘에 밈코인이 그래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는 또 갑자기 오름세를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맞아요. 좋아했던 섹터들이었죠. 옛날에 또 워낙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있던 섹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손실률이 큰 그쵸. 섹터기도 하고요. 오른 만큼 내려갔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유행하는 섹터별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우리가 밈코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 밈이나 그리고 유행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암호화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뭔가 얘는 특별한 기술적 유틸리티보다는 문화적 상징성을 조금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상승 동력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는 커뮤니티입니다. 트위터, 텔레그램 중심의 뭔가 홀더의 광기가 가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성 구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초기에는 유동성이 조금 적잖아요. 네. 그러면 가격 폭발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대신 하락 가능성도 매우 크겠죠. 그쵸.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볍다, 되게 가벼운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가 유명인이 언급을 하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폭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 생태계 흐름을 보면 뭔가 생성, 그리고 커뮤니티 유입, 그리고 SNS 확산, 그리고 거래소 상장, 그리고 포모 상승, 그리고 급락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현재는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대표 주자가 이 밈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올라갈 때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무섭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내려올 때는 거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쭉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많이 올랐던 만큼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밈코인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밈코인들도 요즘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조금 꿈틀꿈틀하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밈코인 이제 오르려나 보다 하고 좀 반기는 것보다는 약간의 경각심은 가지기는 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가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표적인 코인으로 치면 당연히 도지, 그렇죠. 그리고 체인링크, 그리고 시바이누 같은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와 네. 뭔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밈코인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러그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발자가 잠적을 한다는 표현이죠. 만들어 놓고 어디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래 덤핑이라고 하죠. 고래가 일부러 덤핑을 해놓고 개미들을 올라타게 한 다음에 급락을 해서 다 죽여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 증발이죠. 유동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솔직히 투자라는 개념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한 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밈코인 가지고 계신가요? 밈코인 관심은 가져가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한켠에 항상 있죠. 아, 맞습니다. 밈코인 같은 경우 저는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맞아요. 밈코인에 투자를 한다? 저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단타로 네. 그냥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지 밈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밈코인에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밈코인에 물을 타시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차트적으로 일시적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면 저는 네. 물을 태우는 더 큰 금액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손실을 보고 있어도 이 암호화폐가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물을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런 밈코인에 물을 태운다는 건 저는 조금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밈코인에는 이 투자라는 단어 자체가 잘 안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밈코인이 내 특성에 딱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본질을 잊으셔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는 전략들 꼭 세워두셔야겠죠. 다른 여타의 코인보다도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그것도 아주 강경하게 잡아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대표적인 코인들 말씀드렸는데 이 도지코인 그리고 체인링크가 아니라 페페 그리고 시바이누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밈코인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요즘에 또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분의 욕심을 조금 살살 긁고 있는 섹터죠. 하지만 많이 올라가면 많이 내려간다라는 것까지도 항상 뒤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코인들이 조금 많이 올랐는지 또 많이 내렸는지도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급등락 코인 탑3 첫 번째로는 어떤 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코인은 세이프라는 코인입니다. 네. 자, 얘 같은 경우는 23일간 7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저스트랑 조금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네. 최근 우리 비트코인 뭐 15분봉이랑 굉장히 조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제가 그어놓은 이 지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구조적 특징을 조금 보면 인프라 기반의 웹3 계정 레이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이프는 디파이나 AI가 아니라 지갑 플러스 계정의 인프라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앱이 아니라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급등했는지 이유를 한번 보시면 네.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실사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토큰 수요 생성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큰 구조가 변화됐다라고 하는데 쓸모 있는 토큰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무슨 얘기죠? 쓸모 있는 놈으로 변했다라는 소리죠.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오. 그래서 지금 유동량을 보시면 우리가 초기 대비해서는 아직 조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코인 프리미엄도 아직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얘도 엉덩이가 조금 가벼운 코인이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당연히 변동성이 조금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펀더멘털로 인한 추세 상승이라기보다는 서사 그리고 구조 변화 그리고 수급으로 인한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뭔가 이런 얘기들을 다 떠나서 지금 이 코인을 그럼 들어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조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눌림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눌림목 속에서 충분히 손절 기준을 잡고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나 많이 올라간 코인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왕 놓친 김에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냥 올라가는 코인은 없는 법이니까요.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노려보기에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확실히 조금 펀더멘털이 탄탄하구나. 이전에는 무언가의 잠재력만 놓고 봤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실사용이 조금 확인이 되면서 쓸모 있는 코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미래 가치가 더욱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코인이니까요. 장기적인 전망으로 놓고 봤을 때 눌림목에서 꼭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이프 다음으로는 블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거래소 켰을 때 블러 못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는데 이 코인도 조금 탄탄하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주의해야 되는 코인일까요?
블러 같은 경우에 조금 저는 주의를 해야 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얘는 원래 1,200원이었어요. 30원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네. 하락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뭔가 거래량이 조금 붙어서 반등이 나와서 물론 눌림목에서 우리가 손절 기준을 잡고 충분히 진입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단지 얘가 왜 급등했는지를 보시면 지금 NFT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한번 보면 기존에도 이미 1,200원에서부터 30원까지 눌림이 나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일단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에어드랍 인센티브 의존 구조가 조금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래량 상당 부분이 뭔가 보상 목적으로 올라가는 성향이 강하고 보상이 줄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NFT 시장 의존도가 있겠죠. NFT가 죽게 되면 블러도 같이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사용보다는 뭔가 보상 기반이기 때문에 구조의 약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오르면 다시 급하게 내린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뭔가 우리가 진입을 노려보기보다는 이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차트에 구조적인 지지 저항선을 그어놓고 네. 충분히 뭐 스탑로스 정도는 설정해놓고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만나봤었던 세이프랑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해 주셨죠. 세이프는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다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해주셨는데 블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여태까지 얼마나 내려왔는지만 듣더라도 조금 위험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한번 이렇게 내려와 본 코인은 또 한 번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항상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NFT가 잠깐 반짝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힘을 얻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조금 펀더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블러는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만 한해서 여기에서 전략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급등을 한 코인들이 있는 반면 급락을 한 코인도 당연히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어떤 코인이 조금 빠르게 내려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코인이 조금 급하게 빠르게 내려갔을까요? 4인이라는 코인인데요. 죽을 사자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사람인 네. 4인 느낌이죠. 네. 자, 30일간 6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와. 자, 얘는 웹3 기반이고요. 일단 우리가 뭐 구조적 특징을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볼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왜 급락했는지 네. 정도를 보시면요. 일단 얘는 초기 과열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유통이 조금 증가됐고 그리고 기술적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더블탑 패턴이 컨펌이 돼서 하락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스크를 보면 즉각적인 수요가 조금 부족하고요. 그리고 에어드랍 매도 압력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량 증가 구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 전 단계 인프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대 소멸이 됐고요. 그리고 네. 실사용 검증 구간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 인프라 기대주의이긴 하지만 3월 초 급등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차익 실현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냥 결국에는 익절을 하게 되면 매도 압력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우리가 차익 실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포모 손절 매물이 시장의 매도 압력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너도 나도 이제 얘 이제 떨어지네 하고 이제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도 매도 압력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들어가 볼까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네. 추세가 이미 전환됐다. 오.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코인은 뭐 우리가 조금 더 차분히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4인 한번 만나봤습니다. 일단 30일 동안 68% 하락을 했는데요. 매도가 매도를 더 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주 방송을 통해서 급등한 코인 그리고 급락한 코인까지 짚어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코인들이 눈에 들어오죠. 급등한 코인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에 들어오고요. 급락한 코인은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앞으로의 전망까지 제시해주고 있으시니까 매주 전문가님의 방송 통해서 어떤 코인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주일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코인들에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을 24시간 동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안에서의 조금 세세한 얘기들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차트 흐름도 같이 한번 봐야겠죠.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열려 있는 건지 전문가님은 조금 하락 쪽으로 보신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80 가까이에서 저항은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진짜 그냥 두들겨 맞고 내려간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어디까지 조금 열어놔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43K 정도까지 43K요? 바라보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항상 이제 저는 근데 좀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냥 시나리오가 틀리면 우리가 뭐 스탑로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손절하고 다시 재진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모든 투자하는 분들이 본인만의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그쵸. 누구는 60K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더 내려간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와 맞고 틀렸다라는 건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저는 항상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는 더 하락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금 여기 빗각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네. 자, 요거에 제가 따로따로 그은 게 아니라 여기 하나를 그어놓고 그냥 동일하게 그어놓은 겁니다. 오. 자, 지금 빗각을 맞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전에 이건 일봉인데요. 하락을 보일 때 요런 패턴으로 해서 지금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되었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빗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을 돌파해서 올라타지 않는 이상은 저는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이걸 우리가 뭐 베어 플래그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뭐 그런 패턴을 뭐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높은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가장 들어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 중심으로 조금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 약간 시무룩해지는 것 같은데요. 43K까지는 조금 열어둬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지금 약간 환호 쪽에 가까워져가는 우리 시장 분위기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자리 8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2에서 83K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도 여기에서 또 저항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어디까지나 전문가님의 견해인 건 맞지만 전문가님의 견해가 또 잘 맞아 떨어졌었던 만큼 이제는 조금 하방으로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점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자세한 전략들은 꼭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실시간 움직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제는 전문가님께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일에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을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쪽에서 또 기초를 다져보면 좋을지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님이 ETF와 관련된 내용 소개해준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ETF 한 번씩 짚어보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일단은 한번 보시면요. 제가 원래 서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바지에 커피를 쏟아버려가지고 좀 앉아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비트코인 ETF 흐름을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ETF 같은 경우에는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공식 통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ETF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ETF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주식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기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 중심 변동성이 좀 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TF 이후에는 기관,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립토 시장이 뭔가 투기 시장으로부터 금융시장으로 전환이 되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 기관이 ETF를 선호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일단 규제 해결이 있습니다. 연기금, 보험사, 그리고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 자산이나 직접 사지를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문제가 지갑 관리, 그리고 개인 키 보관, 그리고 해킹 리스크, 회계 처리 불명확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해결을 보시면 비트코인 ETF는 이미 규제에 승인된 금융상품으로 ETF는 사도 되지만 코인은 직접 사기 어렵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계 보고가 쉬워요. ETF 우리가 매수하게 되면 그냥 주식처럼 처리 그리고 내부 승인이 훨씬 쉽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기관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 당연히 시장 구조를 바꿀 수가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상승장이 조금 빨리 왔던 이유도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자금이 됐기 때문인데, 아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아마 작년에 지금부터 상승장인가 하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이 조금 감소되고 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됩니다. ETF가 들어오면. 그리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그리고 단타로 많이 접근을 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큰데, 우리 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한 번 들어오면 쉽게 안 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죠. 그리고 얘들은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지속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ETF가 되는 것 자체가 신뢰도가 조금 상승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뭔가 투기 시장에서 정말 금융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이 신뢰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유동성이 조금 공급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트코인까지 상승이 전이가 조금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ETF 매수가 되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되고 그러면 가격 상승이 되고 투자자가 수익을 보면 이 수익금이 알트코인으로 조금 이동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 관점에서 ETF를 보는 법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ETF 흐름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방향성의 핵심 지표입니다. 저희 오늘의 코인, 내일의 코인에서 항상 ETF 유입 흐름을 말씀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ETF 자금 유입이 증가됐다라는 것 자체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유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 조정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방향성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보다는 훨씬 시장의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는 가격 요인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바꾸는 변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인데요. 자, 저는 뭐 이런 패턴, 우리가 원래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패턴이라는 것은 뭐 한시간 봉으로 보면 또 다르고 일봉으로 보면 또 다른 게 이 패턴이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이 패턴을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우리가 프랙탈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항상 확률을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그대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바닥을 다지는 형태가 나와야 정말 상승 초입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적으로 43K까지 하락을 한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원하는 자리 절대 안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지금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60K 부근을 강한 낙폭으로 가지고 간다면 53K 정도에서 다시 꼬리를 달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근데 그게 정말 또 저점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더 밑바닥을 다지면서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채널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것도 조금 지저분하게 상승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79K 정도 그리고 지금 77K 정도로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과감하게 매수 포지션을 진행하기보다는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도 숏 포지션이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인가 하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 잠시만요. 자, 리플입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리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저항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금 저는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 이 2280원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우리가 눌림목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는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비트코인, 리플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제 관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확률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점이 틀리게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나리오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네, 전문가님 통해서 ETF의 흐름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은 어떤 라인까지 좀 열어둬야 되는지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으시죠. 지금 기관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약간의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다. 전문가님의 의견이 이러하니까요. 전문가님 통해서 자세한 대응 전략들은 꼭 정보 방안을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메이저 코인들이 이렇다고 해서 알트들에서는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으시죠.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을 따라가시면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단기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길은 있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2주 전에 말씀해 주셨던 코인부터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도 눌림목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올랐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빗각을 그때 당시에 2주 전에 그려왔던 빗각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지지 구간에서 터치하고 다시 재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상승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더 오를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돌파를 한 상황에서 다시 눌림목에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저는 진입 타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주 이등 코인은 니어 프로토콜이었습니다. 현재 뭔가 그렇다 우리가 상승 추세는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현재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진입 타점을 조금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히든 코인은 지금 보시면 제가 또 빗각을 하나 그어왔는데 우리가 상승 추세선을 4번 정도 터치를 하게 되면요 반등 추세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추세선과 지금 이평선이 겹치고 있는 상황이고 과매수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얘들을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히든 코인이라서 가지고 왔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2주 전에 말씀하셨던 히든코인, 눌림목에서 재차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전략마저도 정확히 맞아떨어진 모습이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많이 올라왔지만 여기에서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 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니어 프로토콜, 아직까지도 전략 유효한 지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 확실히 무너지지 않았고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타점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 준다고 하시니까요. 지나간 히든 코인들도 아직까지 전략이 유효한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전략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도 이번에 따끈따끈하게 가져오신 코인이 나는 제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오늘의 히든 코인 상승 추세선을 이미 4번이나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조금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타점 잡아준다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세한 향후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더 다양한 이슈들도 받아가실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전문가님을 조금 100%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정보방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